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용어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처음 이거 지수로고 우리 그때 했죠. 실생활 문제라고 해서 뭐냐면 이 가운데에 진짜로 존재하는 식이에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어려워요. V, R, N, T 알파벳만 해도 어려운데 갑자기 온도를 디테일하고 몰수 뭔지 알아요? 뭘 알아요? 물리 때 배웠어? 뭐 있잖아요. 근데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어려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이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건 수학이잖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식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실생활 문제라고 해요. 실생활에서 과학적 사고가 접목된 문제들인 거예요. 실생활 문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우리 서윤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뭐죠? 그렇지. 상수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여기 문자가 무려 5개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이거 바로 옆에 또는 이 밑에 쪽에 어떤 문자는 상수다라고 했어. 기체 상수. 이 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R은 숫자인 거야. 근데 이 숫자가 예쁜 값이 아닐 거예요. 뭐 계산했더니만 3.61893 이런 숫자인 거야. 그걸 여기다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이 값을 상수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R로 대신 쓴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문자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값이야. 이게 중요해. 얘는 변하지 않고 얘네들은 변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 문자들에다가는 숫자를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 우리 함수 구할 때 x가 2일 때 함수값 구하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상수가 아닌 문자 n, p, t, v에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뭔가를. 근데 r은 그냥 r 그대로 문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요식 아래에는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할지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 요식 위에는 이 문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먼저 봐야 되냐면 여기 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는 순간 얘 상수네. 얘 빼고 나머지 얘네들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에다가 어떤 걸 대입할까를 생각한 다음에 어디서 찾는 거라고? 여기 아래에서 찾는 거예요. 이해 갔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보자잉. 뭐 문제 모르겠어. 용기가 2개가 있대. 용기가 2개가 있는데 A 용기, B 용기가 있는데 VA, VB. 뭐 대입할 게 2개가 있나 보죠.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는 중요한 게 이거야. 뭐 강철용이 B에 담긴 이상질체 몰수. 여기에 담긴 녀석의 몰수의 4분의 1이래. 누가? A 용기에 담긴 게. 뭔지 안 중요해 얘들아. 일단은 몰수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몰수가 뭐냐면 몰수가 누구예요? n이에요. n. 이 n 값이 누가 누구의 2배래. 자, 일단 이거야. 이 용어는 용기가 2개가 있고 각각을 실험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VA는 R 곱하기 PA분의 뭔지 모르겠어. NA 그리고 TA일 거야. 근데 용기가 바뀌어서 두 번째 B 용기가 돼버리면 VB는 R 곱하기 PB분의 NB 곱하기 TB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용기가 2개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각 변수에다가 A와 B를 붙인 거고 이제 찾는 거야. A의 몰수가 NA예요. NA는 뭐란 얘기야? B의 몰수의 몇 배? B의 몰수의 4분의 1배. 그 B의 몰수는 MB죠? 4분의 1배라고 하는 것을 4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MB에다가 4분의 1 곱하는 거야? NA에다가 4분의 1 곱하는 거야? MB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다 곱하는지 알겠어요? 이 중에 B에 담긴 기체의 몰수의
의 몇 배. 보이시죠? 의는 곱하기예요, 그냥.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냥 보시면 간단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되려나 모르겠다. 다나의 키는 선생님 키의 2배다. 이렇게 한다면, 이상하긴 하지만,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곱하기 1하는 얘기야. 선생님 키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다나의 키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 는이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럼 누구의 몇 배 하면은, 의는 곱하기로 바꾸고, 이 숫자값 곱하면 돼요. 따라서, n은 4분의 1 곱하기 nb랑 같다는 얘기고, 두 번째, 기체의 압력이래. 압력이 누구로 되어 있어? 문제 봐봐요. 압력 누구로 나와 있어? 압력이 뭐래요? P가 압력이래요. P가 압력이래. 그럼 이제 뭐야? PA와 PB의 관계를 보는 건데, PA와 PB의 관계에서 B에 담긴 기체 압력의라서 B에 담긴 기체의 압력이 여기 곱하기 얼마? 2분의 3. 은 PA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P의 관계. 또 뭐 있어요? 절대온도. 절대온도가 아마 T겠죠? 절대온도는 어떻대? 같대요. 그럼 누구랑? TA와 TB가 같대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누구야? 요거 구하래요. VB분의 VA. 됐죠? 끝났는데 그러면 할게. VA를 구해봐요. VA가 이거잖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이걸로 넣으면 되겠죠. VB도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맞아? 자, 그런데 요 관계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NA 대신에 이걸 대입해도 되고 PA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TA 대신에 TB를 대입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VB식은 그냥 이대로 오면 되니까 R 곱하기 PB분의 MB 곱하기 TB. R 곱하기 여기 누가 와요? PA분의 NA TA인 건데 얘가 바뀐다고. TA는 TB랑 같은 거니까 얘를 그냥 TB라고 쓸 거고요. NA를 뭘로 바꿔? 얘를 4분의 1 NB로 바꾸겠다고요. 또 얘를 뭘로 바꿔? 2분의 3 PB로 바꾸자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약분되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약분되는 거 느껴져요? 여기 숫자 2분의 3과 4분의만 앞으로 빼버리면 2분의 3분의 4분의 앞으로 빼버리시고 나머지 문자만 쓰시면 R 곱하기 TB. 여기는 누구야? PB. 맞아? 분모가 누구야? 얘죠? 똑같잖아. 얘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가 되겠죠? 내가 MB 안 썼네. 여기 MB 안 썼네. MB까지 포함해서 엎어지는 거죠. 그럼 남는 게 얘만 남는 거죠.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12분의 2가 6분의 2. 이런 식으로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입하고 어떻게 대입할 건지만 찾아가서 대입을 시켜놓으면 다 없어지는 내용이라고요. 실생활 문제는 다 이래요.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네, 뭐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내가 좀 봤을 때 조금 어렵고 너희들 좀 봐야 될 문제 몇 가지만 저기 있는데 11페이지 가볼게요. 11페이지에는 도형 문제 3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거 아마 했을걸요? 한 사람 있는데? 저 했어요. 했었죠? 네. 고정이 있었나? 마플 1등도 있었어요. 아, 마플이 있었구나. 근데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 바로 잘 떠오르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안 보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수원이라든가
삼각형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내용들을 더 배우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구할 수 있는, 말이 안 나와요. 답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 도형 성질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보조선을 그어서 요걸 이용하지 않으면 뱅뱅뱅뱅 돌아서 답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편법을 일단 먼저 팁을 먼저 외우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뭐냐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선분 AC의 길이가 A-1, A-1로 같다고 나와 있고 이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이 지름의 길이가 2A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 거예요? A인 거예요. 그림상의 조건은 이게 다예요. 근데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은 몇 가지 요소가 주어지면 나머지 요소를 다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은 몇 요소가 필요해? 3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럼 너희들이 얘를 삼각형으로 분해하거나 쪼개서 삼각형의 3요소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아 생각에서는 A, B, C, D가 있을 때 어떤 점을 연결해서 보조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보조선 그어보자. 누구를 연결해 볼래? C랑 중심. 오씨,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딱 떠올랐어, 이걸 한 게? 보통 이게 잘 안 떠오르는데? 보통은 어떻게 떠오르냐면요. 삼각형 두 개를 쪼갤 거라서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을 긋는 걸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 긋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긋는다든지 어떤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각선을 긋고 나면 이 문제는 풀려요. 원래. 대신에 그 풀리는 방법이 뭐냐면 서연아, 이반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풀 거야? 얘랑 얘 각 더하면 180도잖아. 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A값을 구하고 싶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풀래? 피타고라스 직각이 없는데? 이거 직각이라서? 그것도 방법이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8이면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얼마 되면? 루트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이게 되겠죠? 됐죠? 근데 끝난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세변의 길이가 a로는 나타나졌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를?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수원에서 배운 걸 한다면 사인 법칙 콕 쓰면 다 돼요. 얘가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사인 법칙을 여기서 요각을 구한다든지 마주보는 각의 하기 180이니까 구한다든지 해서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2a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해도 되고요. 또는 코사인 법칙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상태로 한다면 이거 딱 지금 애매해. 대신에 한다면 뭐가 가능할 수 있냐면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왜?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같으면 여기 밑변의 길이도 어떻다? 같을 거야. 뭐 요걸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억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할게. 이게 몇 년도 문제냐? 이게 몇 년도 문제 나와 있어? 24. 이게 어쨌든 1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은 고1 수준을 넘어가서 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요 보조선이 이렇게 그어진 걸 이용하면 매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풀 수 없다? 아니야. 풀 수 있어. 대신에 피타고라 직각삼각형을 다 쪼개가지고 피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만은요 어쩔 수 없이 보조선 어떻게 그는 게 이렇게 긋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요 길이도 A가 돼요.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얘들 물어볼게. 얘랑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얘랑 평행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확실해?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요선이랑 요선이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느낌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말할 수 있어야 돼. 방법은 이거야. 여기 현의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AC 길이랑 CD 호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여기에요. 이걸 세타를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2세타예요. 근데 요 호랑 요 호가 같으니까 여기 각이 크기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럼 동의각으로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다? 평행하다 라고 증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하고 D를 연결. D 연결하면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어디냐? 요 각이 직각이잖아요. 요 각이 직각이고, 잠깐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볼 수 있으면 평행인 거고,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볼 수가? 이동근. 이 각이 여기 키가 같아서, 똑같네. 여기서 쏟아내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아요. 호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2등분 되는 거야. 2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2등분 되면, 여기 수직이 연결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럼 억각관계로 수직이니까 또 평행관계가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됐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사실은. 여기 보조선 그었을 때, 반지름으로 A랑 똑같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닮은 비가 몇 대면? 닮은 비 몇 대면?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요거랑 큰 거랑 닮음인 건 보여요? 다시. 얘랑 얘랑 평행한 걸 알겠어? 평행하다고요. 공통이잖아. AA 닮음이잖아. 닮음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2A라고. 닮음이 몇 대면? 1대 2.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8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4인 거예요. 여기가 4. 됐어요? 그 다음은 너희들이 어떤 걸 이루면 상관은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A라서 이 전체 선분 AD의 길이를 이걸 이용해도 돼요. AD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A 제곱인 4A 제곱에서 64 뺀 거거든요. 괜찮아? 그럼 얼마 돼? 4로 묶어서 앞에 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반쪽짜리 길이가 얼마인 거야? 인 거죠.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되고요. 근데 이걸로 이용 못한다. 이걸로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봐봐.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a에서 여기가 a잖아. a에서 4 뺀 얼마? a 빼기 4. 요 길이가 a 빼기 4.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였어? a 마이너스 1. 괜찮아? 여기가 a 빼기 1, 여기가 a 빼기 4, 여기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 됐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a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편. 얘가 얘랑 평행한 거라서 요거랑 이 큰 게 닮은 꼴이다. 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갔었어요? 유체이탈에서 유체이탈. 자, 그 다음에 25번과 26번, 여기 연달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너희들 이번에 아마 보는 시험에서도 사실은 얘는 이제 고1, 고2 문제이긴 하지만 닮음을 이용해서 너희들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거 보세요. 요요요요. 봐봐요. 직각삼각형이고요.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PQ의 길이를 알아요. 여기 알아. 예쁘진 않지만 7분의 2 루트 10. 이 빨간색 3분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라고? 7분의 2 루트 10이래요. 이게 정사각형인 거고. 이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래. 조건식상으로는 이게 조건 다 주어진 거거든?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뭐? 닮음비죠. 닮음비 보이세요? 어디가 닮음이야? 많아요, 이것도. 자, 큰 직각삼각형에서 B의 각을 동그라미, C의 각을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랑 X가 몇 도예요? 몇 도야? 90도예요. 잠깐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얼마야? X.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뭐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맞아요? 그럼 두 삼각형이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변끼리도 누구 대 누구는 누구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식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럼 관계식이 뭔가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이용할 거냐? 내가 이렇게 얘가 1번 작은 거, 얘가 2번, 얘가 3번 그리고 가장 큰 거를 4번이라고 한다면 일단 조건은 여기 길이가 7분의 1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밑변의 길이 나와 있잖니 그리고 BC의 길이 BC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그럼 내가 가장 강조하는 서희는 삼각형의 3요소가 다 주어진 거냐 아닌 것 같아? 주어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주어졌어요. 왜? 첫 번째 한변, 두 번째 직각, 세 번째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 정해지면 그 내부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몇 개일 것 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일로 좀 더 내려오면 직사각형 되고요. 가운데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무조건 뭐야? 내접하는 정사각형은 하나라고요. 그럼 3요소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말은 x, y 그리고 나머지 선분의 길을 다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을 비례로 이용하겠냐 이거야. 정신 들어? 하나야 네가 얘기해줘봐. 몇 번과 몇 번을 이용할래? 삼각형을 이용한다면 어떤 삼각형하고 어떤 삼각형을 닮은비를 이용할 것 같아? 전체랑 3번 전체랑 요 3번. 자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삼각형을 이용하면 좋냐면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변의 길이는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변들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봐. 1번하고 4번은 닮음이에요. 그냥 그대로 닮음인데 여기 여기 밑변의 길이가 7분의 1 루트 10이고 여기 전체 길이가 루트 10이래. 그럼 여기에다 이 길이에다가 7분의 2를 곱한 게 얘란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아니야? 이 전체 길이에다가 또 7분의 2를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변의 길이에다가 7분의 2를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다시 이 전체 길이에 7분의 2를 곱하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 닮은비가 1대 7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여기 x 길이에 7분의 2를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야? 7분의 2x. 여기는 7분의 2y가 되는 거고요. 그럼 더불어 여기도 알아요. 여기가 얼마야? 7분의 5x. 여기가 얼마야? 7분의 5y라고
변의 길이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변의 길이가 표시가 된 게 누구누구냐면 1번은 x, y로 다 표시가 됐고요. 큰 거는 당연히 원래 쓰던 x하고 y를 이용해서 표시가 된 거고 나머지 삼각형을 이제 보면 되는데 나머지 삼각형을 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누구야? 7분의 2 루트 10인 거죠. 다만 얘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돼? 얘가 7분의 5 y인 거고 얘는 모르는 거 얘는 알고 있잖아. 얘가 얼마야? 7분의 2 루트 10인 거고.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닮은 비를 비교하고 싶은데 누구 몇 번과 몇 번? 1번은 이용할까 말까? 얘는 무조건 이용해야죠. 이유는 여기에 7분의 2y, 7분의 2x, 7분의 2 루트 10 길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 얘는 큰 거는 이용을 이미 했어요. 큰 거는 이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나머지 누구야? 왼쪽 거 아니면 오른쪽 거. 2번 아니면 3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그럼 2번은 여기 아무나 이용 상관없어. 그럼 나는 1번과 2번을 이용하고 싶은 건데 2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3개야, 2개야? 2개예요. 여기 밑변하고 빗변. 가장 짧은 높이는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얘 빼고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서 누구랑? 빗변과 밑변. 요거 때 요거는 이것 때 이거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식이 하나 나와 안 나와? 하나 나오겠죠? 그 식에서 우리가 아마도 뭐 x와 y의 뭐 곱이라든지 곱이 나올 것 같은데 x 곱하기 y 값이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최초의 식에서 x랑 y를 제곱해서 더하면 피타고라스에서 10이라고 처음에 조건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조건하고 요거 두 개를 닮음을 이용해서 x, y를 구하면 그 두 가지 조건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가 곱하면 되는 문제예요. 쉽진 않아요? 에이씨. 자, 11페이지는 24, 25, 26까지 먼저 풀고 갈게요. 풀고 갑시다. 여기 뭐 썽.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입체종 직류면체가 있었는데 이게 잘라낸대. A, C, F가 지나게 잘라내면 없어지겠죠. 이게 잘라서 없어졌잖아. 이 잘라낸 걸 이렇게 떼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얘가 된 거고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 모서리의 길이 이용하는 문제인 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모서리의 길을 다 더한 값이 L1이고 여기 모서리를 다 더한 값이 L2라고 나와 있는데 뭘 알려주고 있냐면 여기 모서리의 길이 L1에서 이쪽 모든 모서리에서 L2를 빼면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 L1 위에 있는 모서리는 굉장히 많아요. 위에 3개, 아래 4개, 옆에 5개가 있어. 그죠? 그래서 모서리가 총 12개인 것 같아. 얘는요, 3개, 6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다 구하고 얘도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다 구해서 빼서 28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해보면 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이 좀 다르게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없을까를 느껴야 되거든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길이하고 여기 있는 길이하고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모서리. 잘 봐봐. 얘랑 얘랑 똑같이 일치하는 거 아니야?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일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요 대각선, 요 대각선 일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일치하죠? 또 얘랑 얘랑 일치하죠? 얘랑 얘랑 일치하죠? 또 이거랑 이것도 일치하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갔어? 이게 원래 직사각형이잖아.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일치하는 거고 얘랑 얘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결과적 뭐 때문에 왜 그러냐면 L1에서 L2를 뺄 건데 L1 위에 모서리가 12개가 있었거든? 근데 어차피 얘를 뺄 거잖아. 그럼 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된 것을 제외하면 남는 게 누구냐면 보라색으로 할게. 보라색으로. 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로 모서리 2개 있고요. 그 다음 누구 있어? 가로, 둘. 세로, 둘. 이 6개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A, B, C면은 A 2개, B 2개, C 2개만 남아. 이거는 A 2개, B 2개, C 2개. A, B, C를 2번씩 더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이 길이 구하고 싶어? 구할 수는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취한 값이라고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빼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두 번째 S1 빼기 S2 이건 이런 식으로 이 값이 28이라는 값이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A, B, C 합이 14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 넓이인데, 여기 면의 넓이가 몇 개냐면, 앞에 거, 옆에 거, 뒤에 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얘는 앞에 거, 옆에 거, 위에 거, 뒤에 거, 네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모든 넓이에서 여기는 모든 넓이 빼라는 얘기인데, 똑같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누구야, 바로? 이쪽 뒤에 있는 거 있잖아, 삼각형. 그게 이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빨간색이 있고, 이쪽에도 이 빨간색이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니까 둘 다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또 앞에 거, 이 보라색이랑 같은 게 누구야? 이 보라색이랑 같은 거 누구겠어?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퉁 그냥 없애면 되는 거잖아. 또 같은 원리에서 얘랑 같지 않아요? 퉁 없애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누구 남았어? 위에 있는 거 얘랑 같은 게 누구야? 얘랑 같죠? 맞죠? 그럼 여기 면의 넓이에서 요 색칠된 4개의 면을 빼고 나면 누가 남냐면 밑면 하나 남을 거고요. 옆면 중에서 왼쪽 거 하나 남을 거야. 왼쪽 거. 맞죠? 그리고 또한 누가 남아? 뒤에 있는 거 직사각형 뒤에 있는 면 하나 남겠죠. 그리고 있어 없어? 다 없어진 거잖아. 결과적으로 요 3개의 넓이 합이 얼마다? 이거 뒤에 나와 있어. 얼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길이와 진짜 넓이를 다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먼저 소거한 다음에 남는 녀석들로만 넓이를 구하거나 길이를 합쳐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부분은 아니요. 너무합니다. 29번 봐야 되겠다. 29번. 12페이지 29번. 23년도 고1 거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근데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범위가 나머지 정리일까, 항등식 정리일까? 이거는 항등식도 포함인다 볼 수 있고, 나머지 정리도 말할 수 있고, 어느 단어는 딱 국한되지가 않아요.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분명히 내가 우리 전에 센수학 C단계 하면서 했던 내용 똑같이 있거든요. 뭐? fx가 다항식이래. 몇 차식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저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문제 다시 볼게요. fx는 다항식 몇 차인지 몰라요. gx는 3차나 돼요. 대신 최고차항수 1인 거예요. 자, 이 둘을 더하래.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 얘가 3차잖아. 그럼 3차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개수가 없어진다면 3차가 아닐 수도 있는데 3차가 될 수 있어요. 이 3차를 1차식인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길 거야. 이때 나머지 뭐가 나와야 돼? 상수야, 1차야, 2차야? 상수가 될 거예요. 다시 똑같은 식을 얘로 나눈대요. 아쉽다. 얘가 뭐가 안 돼? 임수분해가 안 되죠? 어차피 2차식으로 놔뒀을 때 나머지가 얘래요. 그 이 말 드세요. 이거의 나머지인 얘가 같대요. 뭐랑 같다는 게 이게? 이 문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이거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건데 이거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해석해야 돼. 해석됐어요? 해석됐을까? 자, 첫 번째 식은 얘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예요. x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상수 r이야. 자, 두 번째 식은 똑같은 fx 더하기 gx를 누구랑 이번에 2차식으로 나눈대. 자, 몫이 있겠죠? 중요한 거. 얘랑 얘랑 같은 몫이야, 다른 몫이야? 다른 몫이가 q2x 둘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누구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같대. 저거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나머지가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얘랑 같다는 얘기야.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같진 않아. 근데 얘들아, 그럼 얘랑 같잖아. 그럼 또 뭐가 같아야 돼?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조건들을 하나씩 다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정리를 안 하면 아예 접근도 안 돼요. 여기에 G1은 7이라는 조건까지 추가로 이용해서 fx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제는 fx가 몇 차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 먼저 이용하면 안 될까요? 얘가 얘랑 같대. 그럼 다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r이야. 자, 이거 1로 넘기고 1로 넘겨. 그럼 2분의 1 fx는 이거 더한 거죠. 그럼 여기에 2를 딱딱 곱하면 2x제곱 4x 마이너스 2r은 fx다. 그 나오네요. 얘는 상수잖아. 그럼 fx가 몇 차식? 2차식. fx가 2차식인데 2차항과 1차항에서는 알았는데 상수항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돼요?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돼. 얘랑 같다? 자상수고 이게 2차니까 fx 정리하면 2차겠네. 라고 해서 fx가 첫 번째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식이야. 중요한 조건식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꼭 알아내야 돼. 그리고 다시 해석해. 얘들아, 얘가 2차야. gx 몇 차야? 3차야. gx 처음에 3차가 나와 있었잖아, 문제에서. 더군다나 3창의 개수는 1이야, 얘는. 그럼 이거를 결과 합치면 fx 더하기 gx는 몇 차? 3차. 2차와 3차 더하면 3차죠. 큰 차수 따라가야죠. 그리고 3창이 최고창인데 이거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이 녀석, 이걸 두 개를 더한 칙은요, 결과적으로 x 세제곱으로 시작한 녀석인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볼게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얘 3차야. 얘 2차야. 얘 몇 차야? 얘 1차야, 1차. 얘 1차야. 근데 1창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가 되면 얘가 최고창의 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최고창의 수가 얼마야? 1이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Q2X 얘를 X 플러스 C라고 놓고 풀면은 C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랑 같다고 했었죠.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1차니까 얘 몇 차야? 2차일 거야. X제곱으로 시작하면 2차일 거야. 맞아? 3차식을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2차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얘가 같아야 한대. 그러면 이 전체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본다면 hx는 3차식인 건데 hx를 인수분해하면 요 2차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1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녀석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hx를 인수분해하면 2차 하나와 1차 하나로밖에 인수가 안 생긴다고요. 자, 그런데 얘 보세요. 얘가 1차죠? 얘 몇 차야? 2차죠? 근데 이 hx 함수는 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인수분했을 때 x가 인수여야 해요. 오케이? 조금 전에서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x를 인수가 된대. 그 말은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 플러스 gx 함수는요, 이 녀석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얘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이거 뒤에 뭔가가 더 곱하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3차기 때문에 2차 더하기 1차. 그럼 이 뒤에 있는 값은 0차, 0차. 숫자만 가능해. 근데 이것도 1이야. 왜?
x제곱 x를 곱하면 최고차항의 수가 3차인데 그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상수값은 따로 추가로 붙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도 이거야. 요 QX가 얘가 없는 그냥 X, 얘랑 똑같은 녀석인 거고, 여기 Q1S는 얘랑 똑같은 이 2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 정리하시면 fx 더하기 gx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더하기 나머지 값 얼마? r.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r값 구해야죠. 우리 아직 이용 안 한 거 뭐 있어?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g1은 7.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자, f1 더하기 g1인데 g1이 얼마라고? 7. 1 넣으면 없어지고 1.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r. 근데 f1이 얼마냐면 fx가 누구였어?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 여기 1을 대입하시면 2 더하기 4, 6. 얘가 6 마이너스 2r이에요. 6 마이너스 2r 더하기 여기 7이냐? 아까 뭐였냐고? 뭐라 쓴 거야? 7이야? 계산하시면 13 마이너스 2r은 1 플러스 r 넘기면 3r 넘기면 12 3 나누면 r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fx가 9입니다. 어려워요. 다시 이 문제를 풀기 직전에 너희들이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를 누구로 나눴대. 그럼 써. 이게 다 쓰는 거잖아. 근데 얘가 똑같은 값이니까 얘도 어때? 똑같아야 되겠지. 더군다나 이 나머지 값이 똑같대요. 그럼 이 몫이랑 나누는 값을 곱한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녀석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같다는 얘기고 0인자를 요거와 요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1차는 여기 x가, 여기 2차는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r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몫이 여기는 x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이해되니? 안 되죠? 다시 하나 볼게요. 이렇게 px라는 식이 있어요. 이 p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례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여기가 1차례예요. 여기까지 갔어? 나눠 떨어진대. 그 말은 얘도 인수를 갖고 얘도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px는 저 두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x-1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으면 여기 숫자가 와야 돼요. 숫자가 올 수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이게 2차고 여긴 그러면 2x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이게 같은 식이야 이렇게. 근데 얘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 얘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 실수배 관계인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수 k 값이 붙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고려해. 이게 고려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근데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최고창의 수가 1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최고창의 수가 1이 되려면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되고 여기 최고창의 수가 1이 되려면 여기 개수도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35번도) 풀어보세요. 29번하고 35번 좀 볼게요. 29번, 35번. 마지막 거 43번 보세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녹아져 있으면 되겠다. 이부터 시작하는 거지. 같이 볼게. 일단 px가 몇 차식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똑같아요. 몰라요. 근데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요. 일단 다 써야 돼. K는 일단 내가 아기한테 얘기를 안 했어서 그러니까 요 시간에 그거를 센수학을 오늘 과제를 선생님이 얼마큼 내줄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샌드위치도 해주시고 오늘 좀 힘들면 오늘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갔다고? 아이가 몰랐었을 거야 그러면. 아 그래요? 어. 시원이랑 하는 게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일단 어쩔 수 괜찮아. 그러면 내주는 거? 어. 아니면 뭐 따로 내야 되나? 지금 어디까지 풀어져 있는지 제가 팔로우를 못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거는 그냥 안 내주던지 해서 보내고. 오케이. x-1 px-x 제곱 이가 이해돼서 모르겠어. 7이 나오고. 이거인 거죠. 근데 뭐가 있냐면 이 px를 다시 qx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래요.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요거 있고 p30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px가 몇 차식인지 모른다는 거야. px가. 그럼 우리 px 차수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러면 K는 일단 홀수. 맞죠? 자, 봐봐. 만약에 그런데 이거 홀수를 되니까. 그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니? 홀수야 돼. 나누는 값이 얘야. 나머지가 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게 보여요? 그죠? 만약에 얘가 2차였어. 그럼 얘가 2차란 얘기잖아? 그럼 얘 몇 차야? 1초 2요. 1차 이하가 되는데 얘가 같은 px가 있으니까 얘도 2차가 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네. 얘보다 얘가 차수가 더 어때요? 낮아야 되잖아. 네. 그럴 수 있는 건 상황이 뭐밖에 없을까? 제가 400스. 그렇지. 이거 봐봐요. 얘가 1차인데 얘도 1차잖아. 근데 얘가 1차면 얘는 1차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방법은 얘랑 얘랑 없어진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1차, 1차고 1차잖아. 근데 px라는 1차가 3x로 시작하는 녀석이었다면 3x는 3x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상수 b만 남겠지. 그러면 px라는 1차로 나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상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x는 1차이면서 1차의 개수가 3이야. 그래야 얘랑 없어지거든. 그래서 되게 심플해졌어요. px가 얼마야? 3x 플러스 b인 거야. 여기. 얘 얼마인 거야? 3x 플러스 b인 거야. 그럼 이거 합치면 2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qx 곱하면 되겠고요. 이걸 하면은 또 얼마? 플러스 b가 되겠죠. 많이 심플해졌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빼면은 결과적으로 대충 쓸게. 뭐 2x 제곱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20 갖고 풀란 얘기야. 근데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얘가 1차, 얘 몇 차야? 1차여야 되겠죠. 얘가 2차니까. 얘가 2차고 1차고 1차니까 맞죠? 그럼 qx 얼마란 얘기야? 1차식인데 최고차에서가 2가 되려면 여기 이미 2x가 있으니까 qx는 x 플러스 뭐 a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미정계수 몇 개야? 2개인 거잖아. 거기에 이제 개수 비교하는데 식이 하나 모자랄 거야. 뭘 이용하면 돼?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이 조건 이용해야 되겠죠. 이해가요? px가 얼마라고? px는 3x 플러스 b인데 얘를 qx가 얼마야? x 플러스 a 얘로 나누면 몫은 얼마니? 딱 봐도 몫이 얼마야? 3이잖아. 나머지가 얼마야? 11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럼 a, b의 관계식이 나와 안 나와? 그거랑 이 식에서 개수 비교한 거 또는 수치 대입한 거 이용하시면 연립해가지고 a, b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다시 포인트 뭐야 얘들아? 얘로 나눴어. 얘가 나머지래. 차수가 똑같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얘랑 상쇄가 될 수 있는 px의 값이 최고창의 개수가 되는 거. 요거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